모든 총알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총알은 생명을 끝내지 않고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총성 한 발과 다음 숨결 사이의 한순간, 이 사람들은 완전한 침묵에 직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상처와 기억, 그리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악가, 배우, 예술가, 스포츠 아이콘,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수백만 명이 아는 얼굴,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 목소리들입니다. 그러나 명성과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순수한 공포의 몇 초, 바닥에 흐른 피, 그리고 죽음을 직접 마주했던 감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지만 그 후로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7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1. 밥말리, 자메이카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폭력, 정치적 긴장, 그리고 공개적인 거리 싸움이 나라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밥말리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음악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갑자기 상징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말리가 선거 이틀 전 무료 콘서트 스마일, 자메이카 스마일 자메이카를 발표했을 때 그것은 화해의 행동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시대의 중립은 종종 편을 드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공연 이틀 전 무장한 남자들이 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경고 없이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밥말리는 가슴과 팔에 총을 맞았고 그의 아내 리타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매니저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선한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밥말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붕대를 감고 총에 맞았지만 꼿꼿이 서서 그는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겁쟁이들은 숨지만 음악가는 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폭력에 대한 조용한 저항의 행동이 되었고 음악을 초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의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밥말리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총알은 그의 몸을 맞출 수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메시지, 세상에 대한 그의 중요성은 꿰뚫을 수 없었습니다. 2. 50센트 수백만 달러를 벌기 전, 명성, 계약, 사치가 그의 삶을 지배하기 전, 커티스 잭슨은 퀸즈 출신의 젊은 래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사에는 너무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고 뒤에는 너무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거칠고 직설적이며 위험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아치천년, 그는 막 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거리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서 한 남자가 그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몇 초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9발의 총알이 그의 몸, 머리, 손, 다리, 엉덩이, 턱을 맞췄습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살아남기 힘든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열흘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몸은 약해졌으며 그의 경력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음반사들은 물러섰고 그의 앨범은 취소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사라졌을 그곳에서 그의 두 번째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50센트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고통, 배신, 폭력을 음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에미넴이 들었고 닥터 드레는 그를 믿었습니다. 2000년 3년 Get Rich or Die Trying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9발의 총알에서 살아남은 남자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50센트는 육체적으로 공격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신화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총알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3. 앤디 워홀, 현대 미술의 심장은 한때 뉴욕의 더 팩토리 더 팩토리라는 한 곳에서 뛰었습니다. 앤디 워홀에게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작업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희롱 공간이자 예술가, 음악가, 지식인, 그리고 천재와 심연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팝아트가 탄생했고 예술이 도발이 되었으며 명성이 원료가 되었습니다. 1968년 6월 3일, 이 환상은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워홀 주변에 급진적인 이방인이었던 발레리 솔라나스, 발레리의 소라나카, 총을 들고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경고 없이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가슴과 복부에 심하게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피를 흘렸고 그의 생명은 신락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그의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워홀은 살아남았지만 병원을 떠난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남은 생애 동안 약해졌고 그의 정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그의 예술을 관통했던 가벼움은 조용한 신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암살 시도 후 더 팩토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고 워홀 자신도 감정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총알은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예술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앤디 워홀은 계속 살았고 계속 창작했지만 그 후로 모든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조차 인간의 영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4. 제임스 가너. 제임스 가너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중 한 명이 되기 전 브렛 마버릭 이나 짐 록포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대본도 카메라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흙, 공포, 그리고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의식만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 간호는 폭발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 연기, 혼돈이 그를 에워쌌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고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음 운명이 그를 덮쳤습니다. 연합군 항공기가 그를 적으로 오인했습니다. 전형적인 아군 오인 사격, A Friendly Fire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총에 맞았고 다시 다쳤으며 다시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임스 가너는 두 번의 공격에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희귀하고 쓰라린 연계인 퍼플 하트 훈장을 2번 받았습니다. 전쟁은 그의 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영혼에는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 삶의 무대를 바꾸어 배우가 되었을 때 이 경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역할에서 간호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이미 죽음을 보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의 존재감에 세상 어떤 대본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5. 피터 폰다. 피터 폰다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반항가도 배우도 반문화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0살이었고 명성과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휴가 동안 걱정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부주의가
그의 어린 시절을 영원히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놀던 중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총알은 그의 가슴을 직접 맞췄고 간과 신장을 관통했으며 심장을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켜갔습니다. 피터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최소 한 번은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계를 넘어 돌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 경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피터 폰다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가 돌아오면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권위, 자유,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지라이더와 같은 영화에서 한 세대를 대표할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처럼 시작된 일은 평생 그를 따라다닌 내면의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피터 폰다는 총알을 견뎌냈지만 죽음과의 만남은 끊임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그림자가 그를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6. 데이비드 오르티스. 그날 밤 데이비드 오르티스는 스포츠 우상도 국민적 영웅도 빅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향 산토 도밍고에서 친구와 함께 편안히 앉아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경기장, 환호성, 카메라와는 거리가 먼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 후에 모든 것이 피와 혼돈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지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데이비드 오르티스의 등을 맞추고 여러 개의 생명유지기관을 관통했습니다. 공황이 터졌고 사람들이 소리쳤으며 의자들이 넘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선수 중 한 명의 몸이 심하게 다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위독했고 매 순간이 생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오르티스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포츠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 오르티스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은 그의 동반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오인,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맞춘 고용된 총잡이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흉터를, 감정적으로는 수술할 수 없는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잘못된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데이비드 오르티스는 나중에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남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는데 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실수로 충분합니다. 7. 개비 기퍼즈 2011년 1월 8일 개비 기퍼즈는 그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의 한 슈퍼마켓에서 그녀는 보호 없이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개 행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은 몇 초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장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총을 발사했습니다. 몇 순간 만에 33발의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 개비 기퍼즈의 머리에 직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를 관통했으며 의학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녀 주변에서는 연방 판사와 9살 소녀를 포함하여 6명이 사망했습니다. 13명이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개비는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해야 했으며 언어, 움직임, 읽기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라 길고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성인 여성의 몸에 갇힌 아이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개비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느리게, 눈에 띄게 손상되었지만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희생자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쉬는 모든 순간, 어렵게 형성된 모든 단어는 그녀가 죽음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상기시킵니다. 갭이 깊어져는 단순히 머리에 총을 맞고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총격을 가능하게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7명의 사람들. 원래는 끝을 의미했어야 할 7발의 총알. 그러나 이 순간들 중 어느 하나도 마지막 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총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남겼고 이 인물들에게 그들의 삶을 재정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음악으로, 다른 이들은 예술로, 힘으로 또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장 위대한 아이콘조차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명성과 망각 사이,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좁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처 없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끝에 가까웠는지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잘 알려진 얼굴 뒤에는 결코 이야기되어서는 안 됐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되어야 할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